62세 은행원 퇴직 후 대리운전 뛰다 충격받은 사연 하루 밤새 달려도 결국 빚뿐. 들으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뒤라면 어느 정도는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 주변에도 이미 퇴직을 했거나 곧 퇴직을 앞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 62세 은행원분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과 그걸 극복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려 해요. 제가 아는 지인, 친척, 그리고 인터넷에서 들은 사례까지 몇 가지 묶어서 구어체로 풀어볼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이미 퇴직을 하셨든 아직이든 공감도 하고 미리 대비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은행원이셨던 김종수 가명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2세에 퇴직했으니 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오신 거죠. 그래도 은행이면 나름 안정적인 직장 아니냐고요? 맞아요. 흔히 철밥통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철밥통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닌가 봐요. 김 씨 본인 말로는 직장에 있을 때는 당장 매달 나오는 급여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었대요. 퇴직금도 꽤 모이긴 했지만 집안일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 퇴직했는데 막상 새 직업을 구하려고 하니 나이의 벽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은행원 경력 30년이면 대단한 이력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경력보다 트렌드나 기술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죠. 이곳저곳 이력서를 내봐도 경력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거나 젊은 인재를 원한다는 식으로 거절을 당했답니다. 결국 선택한 게 대리운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대리운전은 할만하다고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 집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고 야간에만 일하면 되니 생활도 자유롭겠다 싶었어요. 김 씨 얘기 들어보니 초반에는 나름 희망이 있었다고 해요. 운전만 잘하면 되니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없고 육체 노동이긴 해도 큰 장비를 드는 게 아니니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실제로 뛰어들고 나니까 달랐다는 겁니다. 밤 10시쯤부터 새벽 40, 50까지 일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남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어쩌다 빈 시간이 생기면 대리운전 콜 대기하느라 길거리에 서 있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야 했죠. 낮에 쉬고 싶어도 생체 리듬이 무너져서 마음대로 잠도 안 오고요. 게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대요. 이러니 병원비까지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하루 10시간 넘게 밤새 일해도 생각만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술 취한 손님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은 제대로 된 팁이나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니 마음이 상하죠. 김 씨 말로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은퇴 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를 많이 한대요. 이게 단지 김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는 60세 초반에 교사로 정년 퇴직하셨던 박영희 가명 씨 얘기입니다. 박 씨는 국립학교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근무했고 주변에서는 정년 퇴직하면 편하겠다며 많이들 부러워했대요. 하지만 퇴직 후 몇 달만 편했던 거지 막상 살림을 꾸려나가려니 늘어나는 지출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는 집에만 계시지 않으니까 식비나 관리비, 전기세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는데 막상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생활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박 씨는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로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해서 부업 삼아 샌드위치 가게를 차려봤다고 해요. 사실 요새 SNS에서도 장사가 잘 된다는 소규모 카페나 샌드위치점을 보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박 씨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인테리어 비용에 가게 월세,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일주일은 손님이 꽤 많아서 될 만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한 달 지나니까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식재료도 남으면 죄다 폐기해야 하고
간간히 나오는 알바생 급여 주기도 빠듯했어요. 이렇게 몇 달 버티다 보니 퇴직금에서 꽤 큰 금액을 잃고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월세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이 따라주질 않으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죠. 결국 남은 건 손해본 돈과 커다란 스트레스였어요. 세 번째는 65세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신 이기동 가명씨 사례입니다. 이 씨는 직장 후배들에게 인망도 좋고 성실한 분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쪽 일을 맡아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돈벌이 정도는 해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결국 지인의 소개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대요. 아시다시피 택시라고 하면 한때는 꽤 괜찮은 수입원이란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새는 카카오 택시, 우버 등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이 씨는 택시 면허부터 차량 구입, 각종 보험료, 그리고 기사를 위한 회비 등등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모아둔 목돈도 꽤 썼죠. 그래도 처음엔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달려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비부터 차량 수리비, 세금, 기타 경비 다 빼고 나니 실제로 남는 건 월 100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웠어요. 건강도 문제였죠. 60대 중반에 장시간 운전을 하니 허리, 어깨, 목이 다 성한 데가 없어요. 병원 다니느라 결국 그 돈마저도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퇴직 후에 새롭게 도전한 일이 예상과 달라서 좌절을 겪는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충격을 줄이고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안정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꾸준히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이 있으니까 당분간 괜찮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매달 어떤 지출이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김종수 씨도 은행 다닐 때부터 대리운전이 어떤 구조인지 미리 조사해 봤으면 이렇게 무작정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어요. 둘째, 너무 성급하게 목돈을 들여 창업하거나 새로운 직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될 때야 괜찮겠지만 식당이든 카페든 대리운전이든 실제 수익 구조와 경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박영희 씨도 가게 오픈 전에 시장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적어도 대출을 끼고 확장까지 시도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셋째,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흔히 돈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결국 병원비로 모든 걸 날리기 십상이죠. 이기동 씨가 허리와 목을 다쳐 병원에 다니며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진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몸에 무리가 없는지 중간중간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의 직장에서 배웠던 것들이 퇴직 후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늘리거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공부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난 나이 많으니 안 돼 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라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퇴직 후를 두려워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이 어떻게 굴러갈지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작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분명 안타깝긴 해도 동시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만약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을 하셨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게 맞는 일이 뭘까? 이 일이 과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월마다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등을 제대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아직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이에 한두 해 금방 지나버리고 주머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끝으로 김종수 씨 얘기를 다시 꺼내보자면 그분도 지금은 대리운전을 점차 줄이고 낮에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알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는 60대가 넘었지만
꼭 밤에 대리운전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제라도 더 자기 몸을 챙기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자괴감을 느끼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마음 다잡고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예고편 같은 겁니다. 저도 제 주변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걸 자주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은퇴 후 시간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서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하면서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재정 점검. 퇴직이 다가오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퇴직 전에 철저한 재정 점검 없이는 은퇴 후 삶이 예상보다 훨씬 팍팍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 전에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 즉 생활비 시뮬레이션, 퇴직금 활용 전략, 연금 활용법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할까?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월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현재 지출 분석.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과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정리한다. 엑셀을 활용하거나 가계부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퇴직 후 추가될 비용 고려. 의료비 건강보험료 상승, 병원비 증가. 여가 및 취미생활 비용 여행, 동호회 등. 자녀 지원 비용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 등. 퇴직 후 줄어들 비용 반영. 출퇴근비, 점심값, 업무 관련 비용 감소. 명절 및 경조사비 일부 감소. 이 모든 것을 반영한 예상 생활비 산출.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300만 원이 필요할까? 은퇴 후 최소 2030년을 살아야 하므로 연간 2,400만 3,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퇴직 후 총 5억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팁. 퇴직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가계부를 작성해보자. 예상 생활비보다 1020%는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2. 퇴직금 활용 전략.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퇴직금은 마지막 직장에서 받는 가장 큰 목돈이다.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금방 소진될 수 있다. 퇴직금 관리 원칙. 목돈을 한꺼번에 쓰지 말 것. 퇴직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대출 상환, 창업 투자, 자녀 결혼 자금으로 한꺼번에 사용하면 금방 바닥날 위험이 있다. 분산 투자로 안전한 수익 확보. 50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예적금, 채권, 배당주, 연금보험 등으로 나눠야 한다. 세금 혜택을 고려한 운용. 퇴직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팁.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 퇴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정적이다. 3. 연금 활용 전략.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퇴직 후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연금 최적화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 국민연금은 만 6,0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연기하면 수령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5년 늦추면 연금이 약 36% 증가한다. 퇴직연금 IRP 활용.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고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활용.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적절한 연금 상품을 선택해 월 10만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해야 한다. 팁. 연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연금도 세금 혜택이 크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 퇴직 전 재정 점검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퇴직 전에 반드시 재정 점검을 해야 한다.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연금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맞이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직 전 재정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퇴직 후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전에 꿈꿔온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쉽게 다가올 수 없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까요? 은퇴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난다는 충고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노후 생활, 내가 준비한 금액으로 진정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진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노후 중산층의 냉혹한 진실. 퇴직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많은 50대, 60대 은퇴 예정자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현역 시절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각오하지만 막상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300만 원으로 과연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50대, 60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하여 월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웬만한 생활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여기에 의료비까지 추가되면서 예산이 크게 넘쳐버렸습니다. 특히 박 씨는 관절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이 의료비가 연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에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 매달 병원을 갈 때마다 돈이 쪼달리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생활의 여유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교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는 큰 경각심을 줍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추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더 넉넉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 2.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로 인한 부담. 최 씨 부부는 한적한 시골에서 생활하며 매달 30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집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골 생활이니 조금 불편해도 되겠지 했던 이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집 수리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부부는 고정 예산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후 생활에 들어갈 때는 큰 지출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집 수리뿐 아니라 차가 고장 나거나 가족의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이 없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던 최 씨 부부에게 이번 경험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 큰 지출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주택, 차량, 가족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 외에 긴급 상황 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3. 사례 3. 물가 상승이 가져오는 압박감.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의 연금과
개인 저축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소하게 생활하면 문제 없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식료품 가격, 공과금, 교통비 등은 김 씨의 예산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었고 특히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가 생활도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려 했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노후에 오히려 즐길 여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설정한 생활비로는 장기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교훈 물가는 매년 오르며 퇴직 이후의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거나 추가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살려 소득을 얻거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월 300만 원으로 충분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생활비만 해결된다고 해서 여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 대형 지출,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설정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상금 마련과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여가 생활에 대한 재정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만 노후의 진정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 후 월 300만 원의 삶 중산층의 기준과 현실적인 접근.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입니다. 특히 월 300만 원으로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지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은퇴 후 300만 원의 생활비로 중산층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의료비와 건강관리 그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관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병원 진료나 약 처방, 그리고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진료가 필수입니다. 매달 300만 원의 예산에서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생활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전에 건강을 최대한 관리하고 예방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 긴급 자금 마련의 필요성.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제 큰 지출이 없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주택 수리나 차량 고장, 혹은 가족의 경조사처럼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의 유지비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긴급 자금이 없다면 매달 300만 원으로 겨우 맞춰 살아가던 예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예산을 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몇 달치 생활비나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두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의 관리 계획을 세워 적절한 시점에 수리나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3.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 세우기. 오늘날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도 물가 상승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비와 공과금,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금은 충분해 보일지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라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집 크기를 줄이거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해 예산을 재검토하고 생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일거리나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하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수확한 작물을 판매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본인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요리와 같은 취미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운영 등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 노후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지역 사회 활동,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흥미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책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통해 자기 개발을 지속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으로서의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까? 이 전문가 칼럼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생활비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비상지출, 물가 상승, 새로운 수입원,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함께 유연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통해 월 300만 원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 최소 몇 억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는 이유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없이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것. 하지만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 그 꿈이 실현될까요? 노후 준비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은퇴 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 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고정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58세에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었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 정도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노후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 그리고 건강관리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나갔죠. 이런 상황은 김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처음 생각했던 노후 준비 금액은 그저 막연한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정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자산 관리에 실패한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은퇴 전에 꽤 많은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으로 나름 성공을 거뒀고 은퇴 후에도 자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주식 시장도 불안정해지면서 그의 자산 가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고 은퇴 후 생활에 큰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에는 자산 관리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자산 관리의 실패가 은퇴 후 생활에 큰 타격을 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안전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미리 노후를 준비한 박 씨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 반면 박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면밀히 계산했고 연금 수령액과 자신의 저축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필요한 자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고 의료비와 생활비의 증가를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박 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 경제적 여유 덕분에 취미 활동과 여행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미리 준비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은퇴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건강 상태, 부양 가족 여부, 취미 활동, 여행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최소 5억에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금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일정한 수입 없이 오로지 저축한 자금과 연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자산을 모으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고정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한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 자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노후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아니라 생각하고 미루기 일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결국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돈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건 상상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고정 비용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입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막연하게 퇴직 후에는 돈을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2세인 이 씨는 퇴직 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더 이상 학비나 양육비가 나가지 않으니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노후에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정 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자산 관리의 실패는 노후 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를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큰 위험을 동반한 투자에 의존하는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박 씨는 주식 투자로 나름 성공을 거뒀습니다. 젊을 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렸고 퇴직 후에도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박 씨의 자산도 절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산 손실로 인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 자금의 원천이지만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다시 일을 구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8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결국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후 준비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정 비용을 계산하고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하며 연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은퇴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계산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등 매달 빠져나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를 계획하세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관리하세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이나 소규모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는 분들도 노후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 자금은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세 공무원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아보니 여긴 진짜 천국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일했는데 이제는 나를 반기는 곳도 없고 쓸모도 없구나. 58세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든 생각입니다. 주변에선 연금 나와서 좋겠다라며 부러워했지만 실제로 연금만 믿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연금. 한국에서 그걸로 넉넉히 살 수 있을까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계산해보면 금세 바닥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아니, 노후 전체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찾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외 은퇴 이민. 처음엔 그저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직접 가보고 살아본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싶을 만큼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더라고요. 월 200만 원으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나라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돈과 환경입니다. 돈이 적다면 그 돈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가보기도 하고 은퇴자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세 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치앙마이 태국 은퇴자들의 천국. 58세의 김영수 씨는 1년 전 정년퇴직한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금 210만 원을 받지만 서울에서는 월세, 병원비, 생활비로 빠듯했죠. 우연히 유튜브에서 치앙마이 은퇴 생활을 보고 호기심에 가봤습니다. 한 달 살아보니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죠. 치앙마이에선 25만 원이면 1인용 깔끔한 원룸에 살 수 있고 식사는 하루 3끼 외식해도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 10,000원도 안 됩니다. 공기가 맑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한국인 은퇴자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병원은 국제병원이 있어 영어도 통하고 의료 수준도 높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오전엔 동네 시장에 가고 오후엔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읽고 저녁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해요. 하루 7,000원도 안 쓰는 날도 많아요. 한국에선 돈 때문에 삶이 쫓겼다면 여긴 내가 삶을 주도합니다. 2. 다낭, 베트남 조용한 바다 옆 제2의 삶. 59세 이정화 씨는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과 회의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갈망. 그렇게 짐을 싸고 떠난 곳이 다낭이었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도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치안이 안정적이고 한적한 해변과 한국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조용한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내가 바라던 은퇴가 이거였어요. 한 달 200만 원이면 해변 근처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고 하루 한 끼는 외식, 두 끼는 직접 요리해도 넉넉합니다. 가끔 베트남 현지인 친구들과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소소한 수입도 얻습니다. 다낭에서 은퇴 후 2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느낍니다. 3.
조호르 바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로 옆에 실속 파라다이스. 60세 정기수 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며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였습니다. 조호르 바루는 싱가포르와 붙어 있어 의료, 인프라, 안전성 모두 안정적입니다. 물가도 낮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헬스장도 무료, 병원비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교통도 잘 돼서 근처 동남아 나라로 주말마다 여행도 다녀요. 인생이 여유로워졌어요. 말레이시아는 MMEH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으로 은퇴자에게도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정 씨는 은퇴자 모임에서 노래, 운동, 여행 동호회에도 참여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살 곳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꾼다. 한국에서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그 돈으로도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한국에서 명예, 집,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200만 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열린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막막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나를 위한 인생의 첫 시작이다. 58세에 은퇴한 제가 매달 200만 원으로 진짜 나를 찾았듯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소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은퇴는 자유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좋은 나라 3곳. 한국에선 빠듯한 돈, 이 나라들에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58세 이상 은퇴자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런데요, 시야를 해외로 넓히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은퇴자들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나라 3곳을 소개할게요. 1. 태국 치앙마이 은퇴자들의 실버 파라다이스. 월 평균 생활비 130만 180만 원 렌트 포함. 주거 원룸 또는 콘도 임대 25만 40만 원. 식비 하루 3끼 외식해도 1만 원 이하. 의료 국제병원 다수, 영어 가능, 의료비 저렴. 기후환경 건기엔 선선하고 맑은 공기, 자연 풍부. 장점. 은퇴자, 커뮤니티 활성화, 한국인 모임 다수. 마사지, 요가, 수영 등 건강한 여가 활동 다양. 간단한 관광비자 또는 은퇴비자 신청 가능. 은퇴비자 조건 만 50세 이상. 태국은행에 약 900만 원 예치. 2. 베트남 다낭 저렴하고 조용한 해변 도시. 월 평균 생활비 120만 170만 원. 주거 해변 근처 원룸 또는 아파트 임대 30만 50만 원. 식비 쌀국수 등 현지 식사는 2천 3천 원 수준. 의료 국제병원 일부 있으나 경증 질환 중심. 기후환경 따뜻한 해양성 기후, 한적하고 조용. 장점. 한국 음식점, 마트 등 인프라 잘 갖춰짐. 조용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최적. 현지인들과 교류 쉬워, 정서적 안정감. 비자 정보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연장 가능. 장기 체류는 비자론 또는 유학사업 비자 활용. 3.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싱가포르 옆에 숨은 보석. 월 평균 생활비 150만 200만 원. 주거 고급 콘도 월세 40만 60만 원 헬스장, 수영장 포함. 식비 외식 한 끼 3천 5천 원 간단한 요리는 더욱 저렴. 의료 수준 높은 병원, 영어 가능, 진료비 저렴. 기후환경 열대기후지만 도시 정비 잘 되어 있음. 장점. MMEH 비자 통해 장기 체류 가능. 치안 좋고 외국인 친화적. 인근 싱가포르로 이동 쉬운 병원, 쇼핑 등. MMEH 비자 조건 일정 소득 또는 예치금 필요 계정안 확인 필요. 은퇴자에게 중요한 3가지 기준. 생활비 절감. 한국에선 200만 원으로 기본 생계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위 국가들에선 주거 식비 의료비까지 포함해도 넉넉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료 인프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는 필수입니다. 국제병원이 있거나 영어가 통하는 나라, 의료비가 부담 없는 곳이 적합합니다. 사회적 외로움 해소. 아무리 저렴하고 좋은 나라여도 외로우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거나 외국인에게 열린 분위기의 도시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연금은 있지만 한국에선 빠듯하게 살고 있는 분. 퇴직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분. 새로운 인생, 다른 문화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 지금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원하시는 분. 마무리 사는 곳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은퇴 후 한 달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는 말, 이제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는 불안한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 용기 내어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은퇴자의 새로운 인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